안녕하세요. 오늘은 광합성 산물의 생성과 이동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것 중에서는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광합성 산물의 생성과 이제 이동인데, 자, 식물이 이제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은 잎에서 한다라는 거 앞에서 배워서 알고 계시죠? 자, 잎에 있는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합니다. 잎에 있는 엽록체. 자,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하는데 그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최초 양분이 포도당이에요. 자, 이 포도당이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최초 양분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은 물에 잘 녹아요. 기억하고 있어 주세요. 자, 물에 잘 녹습니다. 포도당은 물에 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자,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이 잎에서 일단 사용이 됩니다. 잎에서 이제 포도당을 먼저 사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이 녹말로 곧바로 저장이 됩니다. 자, 녹말로 곧바로 저장이 되는데 녹말은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자, 포도당이 녹말로 바뀌어서 엽록체에 저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녹말로 바뀌어서 엽록체에 저장을 해놨다가 밤이 됩니다, 여러분. 자, 밤이 되면은 형태가 바뀌게 되는데 설탕의 형태로 바뀌게 돼요. 설탕은 물에 잘 녹습니다. 자, 설탕의 형태로 바뀌어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를 채관이다라고 합니다.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가 채관이에요. 그래서 양분을 따라서 식물의 각 기관으로 운반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광합성은 잎에서 해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최초 양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포도당은 물에 잘 녹습니다. 이 포도당이 녹말로 변환이 되어서 엽록체에 바로 저장이 되게 되는데 이 녹말은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밤이 됩니다. 그러면 녹말이 설탕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설탕은 또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밤이 되면 설탕의 형태로 채간이라고 해서 이거 채관은 양분의 이동 통로입니다. 채관을 통해서 식물의 각 기관으로 운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광합성 산물의 이용인데요. 그러면 광합성 산물은 이제 어디에서 이용되느냐? 이 식물도 호흡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살아있으면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으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데 이 양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식물의 몸을 구성하는데도 양분을 쓰게 되고 식물이 생장하는데도 양분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광합성 산물의 저장인데요. 양분을 저장합니다. 근데 생명 활동에 먼저 사용을 합니다. 생명 활동에 양분을 먼저 사용하고 남게 된다라면 양분이 남게 된다라면 남은 양분은 자, 열매라든지 뿌리라든지 줄기, 열매나 뿌리, 줄기 같은 것을 식물의 기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의 기관에 다양한 형태로, 자, 여러 가지 형태로 양분을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형태가 아까 다양하다라고 했는데 어떤 형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식물이 양분을 저장을 하는데 녹말의 형태로 양분을 저장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먹게 되는 벼라든지 보리, 감자, 고구마 같은 거 있고요. 포도당의 형태로 양분을 저장하는 것이 포도입니다. 그 다음에 양파, 과일류 같은 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설탕이 달잖아요. 설탕의 형태로 양분을 저장하는 게 사탕수수예요. 그 다음에 단백질의 형태로 양분을 저장하는 것이 콩이고, 자, 지방의 형태로 양분을 저장하는 것이 견과류, 땅콩이라든지 깨 같은 거, 요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참고로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양분인데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양분은 식물이 자신의 생명 활동에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남으면 저장을 한다 그랬는데 식물이 이제 양분을 저장해 놨다가 동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겠죠. 그다음에 광합성 결과 양분 말고 산소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광합성 결과 발생한 산소는 여러 생물의 호흡에도 이용이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